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공공이 가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된 원문을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괴이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도 또 어쩌면은 국민도 그냥 이재명이 하는 소리니까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석 달, 열흘 여러분하고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만 말해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공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그것만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 혹은 법인이 뭐 이런 공공,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게 아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그건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다 시나 도나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공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하겠죠. 갑자기 웬 공공이라는 게 나타나서 이걸 몽땅 가져가겠다고 하는가. 이재명 씨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거 가져가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국민이 한 표라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이 무식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 것을 다 가지시오 하고 서명을 해주는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 뽑힐 수 있겠죠. 자, 공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공공 그러면 공공복리, 뭐 좋은 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공공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 그런데 공공은 여러분이 아니죠. 사람은 나라는 걸 벗어나면 모두 남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앞에 바위가 있으면 여러분은 바위가 아닌 겁니다. 바위를 껴안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과 바위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공공이 가져가겠다.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내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돈은 남이 가져가겠다. 그게 맞다. 이러면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공공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면은 동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값이 오르면 그만큼 재산이 더 늘어나고 불고 하는 그 주체, 그것은 소유권의 주체를 가리킵니다. 소유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우리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적인 인격체가 이 둘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다른 경우에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그 중에 우리 인간, 자연인은 다른 경우에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주민,
또는 국민이라고 부르겠죠. 투표하고 연관시키면. 그러니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고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값이 올라서 그 차액을 가져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가져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실제로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씨는 소유자인가 아니면 공공인가? 지금까지 이재명 씨는 공공으로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공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런 자들이 공공의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거기에 뭐 절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이 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명백해집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은 이 공공의 소유, 공공의 이익이라는 데 대해서 그걸 가져올 수 없다. 누가 가져가느냐? 이재명 씨가 가져가지. 그렇죠. 공공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은 우리 것을 공공이, 시장이나 대통령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쓴다는 것이 아니면 된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박탈당한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서 좋은 일을 하면 되느냐. 좋은 일은 내가 하지 왜 너희가 내 것을 가져가서 좋은 일을 하느냐. 이거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 좌파들하고 따졌던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래, 그 선거로 뽑힌 사람이 그걸 권한 행사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 싶죠. 선거로 뽑힌 사람이 그 권한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것인가? 이름은 그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값이, 집값이 오르면 민주적 방식으로 뽑은 대표자가 이걸 가져가는 게 옳다고 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일꾼을 뽑는데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아만 주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경제도 지배하겠다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좌파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라는 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경제는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공격적인 주장인 것이죠. 경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도 다수결로 정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투표해서 다수결로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하자. 민주적으로 보이죠. 그럼 여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 우리는 투표할 수 있겠죠. 그 투표하는 사람이 나눠 가지는 건가? 그럼 뭔가 맞지 않죠. 우리가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투표하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뭐 자기 자신에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논외로 하고 그냥 다 본인을 뺀 나머지는 몽땅 투표만 하지 자기가 당선되는 게 아니죠. 투표했다고 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투표해서 돈을 나눠 가지자고 하면은 돈은 누가 가지는 것인가? 앞에서 이재명 씨의 논리를 정리한 대로 따라가면 선거로 뽑힌 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그만큼 우리는 보통 돈 벌었다고 하는 그걸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쓸 것인가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그것이 민주적인가? 이제 이런 아주 이상한 의문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과정을 봤죠. 주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정리를 해보면 성남 시민이 이재명 시장이 가져라 하고 권한을 준 것이죠. 공공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남시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이고 국가의 조직 구성 과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걸 움직이는 거. 내가 성남시다 하고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또 뭐 그 돈을 쓰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었죠. 이재명 시장이 공공인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원칙이 원래 그런가 보다. 법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그거는 공공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불로소득이다 하면은 세금이 좀 고율로 되죠. 불로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원래의 소유재, 사유재산제에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시장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일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공이 갖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왜 시장으로 뽑아줬을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공이라는 말에 속은 겁니다. 공공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깨끗하다. 공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립이 된 거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공은 괴물도 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에 딱 적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더니 국민의 자유를 박탈해 버렸죠. 헌법에는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이 공공이 그 불로소득을 몽땅 가져가야 되는데 일부만 가져갔다. 아니, 아예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공공은 남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근 10년이 지나온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처음 있고 나서부터. 그래, 공공이 정말 그렇게 공정한가? 그러려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과 사를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교주처럼 있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무흠결이다. 뭐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겁니다. 이재명 씨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좌파의 그 혁명을 이루고자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것을 봅시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탐욕 제로인가? 무흠결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죠. 실정법을 위반한 적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미 확인한 것들도 많아서 그는 무흠결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꾸고 있는 꿈은 우리 전 국민의 헌법을 깨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자체가 공정이다, 공정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경제를 결정하자, 좌파의 경제민주주의,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여러분은 그 민주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파가 아닌 국민은, 내 소유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은 그 민주주의의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받아야 할 대상이고 민주주의의 대상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4년 반 넘게 체험을 했습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방역을 이야기하면서 활동의 자유, 또 여러 가지 크게 말하면 사상의 자유, 이런 온갖 자유가 지금 아주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4년 반 동안 정신적으로, 그리고 뭐 2년 가까이 신체적으로 연금 상태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마연에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하지 말라. 헌법과 법률은 그 밑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로 지키는 것이고, 그 이외에 권력이나 인간이나 그 무엇에도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